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 밤입니다. 네, 금요일 저녁은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금요일인데 또 금방 또 지나가는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밤. 내일부터 좀 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행 가고, 이제 뭐, 월요일날 연차를 내고, 이제 보통 4일 동안 쉰다,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자, 아무튼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재밌게 즐기실 거고, 전 또 저의 길을 가야 되겠죠. 예.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 걱정 절대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이제 한창 이제 금융권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저는 항상 이 아침에 택시를 집 앞에다 딱 이제 콜을 해서 택시를 이제 타고 출근을 했었어요.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날따라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들인데 30대 중반에 상당히 그 혈기왕성할 때 제가 이제 인생에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70이 되셔서 30대 중반인 저에게 딱 한마디 좀 좋은 조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께서 하신 얘기가 자식들한테는 열심히 살라고 하지만 대개 손님께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네. 좀 놀아라. 네, 나이 들면은 놀 시간도 없고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좋아서 할 수가 없고 네, 돈이 있어도 몸이 안 좋아서 쓸 수가 없고 시간이 있어도 네,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나약한 소리다. 젊은이가 야망을 가져야지 뭔 저런 소리를 할까. 좀 더 많은 걸 쟁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젊은 청년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30대 중반도 상당히 많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실제로도 예전에는 30대 중반이라는 게 많은 나이였어요. 보통 뭐 20대 27 정도 됐을 때 취직을 하기 때문에 3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곧 40이다 뭐 이런 생각. 40이 넘으면 한 15년 지나면 정년퇴직이다. 55세 때 정년이니까 곧 정년이니까 뭐 결국은 30대 40대가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20년 정도 시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자,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제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이유는 역시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걱정으로 시간을 보낼 만큼 인생은 길지가 않다는 거죠. 첫째는 상당히 빨리 시간이 간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간,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은 걱정을 해서 채울 수 있는 정도의 긴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걱정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또 걱정이 없어서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죠. 부자기. 하질 않는 거. 어떤 행동이 없다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제 나중에 아쉽다. 내가 젊은 나이에 좀 뭔가를 좀 해볼 걸. 내가 뭔가를 좀 시도해 볼 걸. 내가 뭔가를 내가 왜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 젊은 날에 그렇게 큰 고민을 했을까라는 후회는 있어도 내가 젊은 나이에 왜 행동을 안 했을까라는 후회는 정말 너무나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 왜 이렇게 고민했을까라는 얘기는 정말 정답이에요. 예. 근데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행동을 하지 않고 뭔가 이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어른들을 보면 아 그거 뭐 해도 필요 없어. 어른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 그거 하지 마. 괜히 되지도 않은 일을 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시도에 의의가 있는 거지 결과는 다 없어요. 네, 어떤 것들도 결과는 없습니다. 다 그냥 허망한 거예요. 예전에 그 김종필 총재 있지 않습니까? 그 총재가 이제 인생은 허망하고 특히 정치는 허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치 참 멋있고 권력 대단하다. 권력을 얻고 정치 정말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인생을 살아보면 모든 것은 다 이제 지나가고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 손에 있질 않아. 돈이든 뭐든 이게 흘러가는 거야. 한 줌 모래알처럼.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남는 인생에서 가장 남는 거는 내가 10대 때 뭘 열심히 했고 20대 때 뭘 열심히 했고 뭘 시도를 했고 어떤 거를 열심히 했고 뭔가에 파묻혔고 40, 30대 때는 또 뭘 열심히 했고 40대 때는 또 뭘 열심히 했고 50대 때는 또 뭘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참 그래도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래도 꼼지락 거렸네. 참 꼼지락 걸었어. 열심히 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가진 것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 가져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뭘 열심히 하고 내가 죽다 살았다. 내가 10년 전에는 정말 뭘 하다가 죽다 살았고 20년 전에는 뭘 하다가 죽다 살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지. 내가 진짜 계좌에 있는 돈을 보면서 기분 좋다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늙어가는 노인이 과연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 나이 먹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특히 부모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식이니까 다 맞게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마음속으로 인생은 상당히 허망하고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성취한 것들은 허망하고 허무함 소위 얘기해서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자식들한테 잘 못해요. 부모들은 열심히 살라고 그러고 본인의 책임을 다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을 다하고 이런 부분들을 방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걱정 때문에 요즘에 TV 뉴스 신문 나오지만 동호회끼리 모여서 자살을 한다든지 신세 한탄을 한다든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독 자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왜 주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해줘서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세상은 그렇게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줘야 될 텐데 여러분들 그 인기 미드 중에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게 있어요. 하우스 오브 카드 말 그대로 카드의 집이죠. 미국 하원 의회를 얘기하는 건데 하우스 오브 카드. 여기서 카드는 이제 암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종이 쪼가리라는 것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다 페이크고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이 권력의 핵심이라는 미 하원도 결국은 부조리의 덩어리고 그리고 환상의 집합체 그리고 항상 불안한 요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완벽하고 완성된 구조가 아니에요. 상당히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조선시대를 보거나 불과 100년, 200년 전을 봤을 땐 되게 불안해 보이죠.
근데 그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은 그 시대가 최선인 거예요. 그 시대에서 내가 뭘 이루지 못했거나 뭐 과거 급제를 못했든 뭐 양반이 아니래 가지고 마음속으로 너무 힘들어했든 그들은 나름대로 그 걱정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사회에서는 그게 가장 스테이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은 다 스테이블한데 나만 언스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항상 걱정하고 힘들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보면 어때요? 양반이든 쌍놈이든 뭐 노비든 중인이든 다 그냥 불쌍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막 대명청지에 막 조명 켜놓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카메라로 찍고 막 이러고 있는데 불과 100년, 200년 전에 어때요? 예, 막 호롱불 켜놓고 양반이면 뭐하고 쌍놈이면 뭐하냐? 아, 저 시대, 조선시대에서 내가 양반이면 뭐하고 쌍놈이면 뭐하냐? 응? 뭐 이가 득실득실거리고 호롱불 켜놓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시대의 산들 양반이면 뭐고 쌍놈이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는 그게 또 최선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상당히 불완전한 시대고 어떻게 보면은 페이크화 그리고 뭔가의 어떤 환상에 젖어 있는 그런 집합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면 얘기하지만 이게 어떤 시뮬레이션일지도 몰라. 이게 어떤 시스템일지도 몰라.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것도 뭐냐면 이게 시스템이거나 시뮬레이션에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회나 이 환경에 있어서 너무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너무나 큰 걱정을 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뭔 걱정을 하냐. 이게 시스템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는데 내가 먹고 있는 이 스테이크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말이야.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네가 여기서 쌍놈으로 살든 뭐 양반으로 살든 그 부분이 우리가 우습게 보이듯이 내가 여기서 뭐 어느 삼성 임원이 아니면 어떻고 뭐 어떻겠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그 대상 또는 그것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크게 인생에 괴로운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나 지금 그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번에 승진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뭐 내가 투자했던 곳이 대박이 나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안 이루어졌다 해도 여러분들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은 주변에 이제 뭐 병도 걸린 사람들도 많이 보실 거고 불의의 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또는 뭐 자기 목숨을 잃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땐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이라든지 또는 젊었을 때 하는 걱정들이 얼마나 부질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인생에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사실 누구나 잘 해주지 못하는 얘기야. 예, 왜? 인생 걱정 안 하고 살면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 종교, 사람들이 걱정하고 힘들어야 교회를 찾지. 걱정하고 힘들어야 정치에서 누굴 찍지. 걱정하고 힘들어야 회사 열심히 다니고 퇴사 안 하지. 걱정하고 힘들어야 아버지 말도 잘 듣고 부모 말도 잘 듣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정말 잘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걸 깨달았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인생 망가지느냐? 아니, 더 잘 돼요, 오히려. 인생이 자꾸 안 꼬이고 뭔가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하죠? 이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려고 그러고 이 사회의 이 뭐 권력 구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데 본인이 그 위에 있지 않고 밑에 있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그렇게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 권력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꼭대기에서 기득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늘 불안해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득권자들은 항상 불안해요.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기득권에 올라가 보면 이 사회가 언스테이블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페이크의 집합체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왜 이걸 믿지, 쟤네들은? 왜 저것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지? 내가 보기에는 완전 다 거짓말인데.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더 불안해서 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더 보수적이 되는 겁니다.
더 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시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그 위에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오히려 불안해 보였을 그 조직이라든지 사회 체계가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뭔가 고정돼 보이고 확고해 보이고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 체제를 반항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질서를 어긋나라는 것도 아니야. 질서도 지켜야 되고 사회 체제가 되도록이면 스테이블하게 가는 게 우리한테 훨씬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회, 이 질서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쯤이면 이 사회 체제나 이 시스템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착각을 가질 때도 좋아요. 여러분들 20대들이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20대 학생 때, 대학 때 이럴 때 왜 행복해요? 우리는 20대 때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요즘 20대들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때 20대는 요즘 20대보다 똑똑하지가 못했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메신저라든지 뭔가 이런 SNS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잘 몰라. 모를수록 더 행복하더라고요. 사회를 모를수록 내가 사회의 주인인 것 같고 이 나라의 주인인 것 같고 이 모임의 주인인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얼추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SNS가 밝아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지고 뭔가 미디어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지면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더 즐거워졌나요? 여러분들이 즐거워지지 못하죠. 왜 즐거워지지 못하느냐? 매스 미디어를 보면 볼수록, SNS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더 불충분하다는 걸 느끼지, 충분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졌고 충분히 똑똑한데 미디어를 보면서 나는 되게 안 똑똑하구나. 내 유튜브 보면서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네. 텔레비를 보면서 대단한 사람들 많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20대 때는 텔레비를 보면 텔레비에 나오는 컨텐츠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유치하고 보기 싫었어. 20대 때는 텔레비를 잘 안 봤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모든 어떤 고민들의 사실 핵심은 SNS와 이런 미디어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고 미디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최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사십시오. 걱정을 할 만한 시간도 남아있지 않고 그 시간을 걱정으로 채우기에는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내가 많은 걱정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한다. 이걸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